에코프로비엠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하겠습니다. 매출은 38% 감소했고 영업손실 58% 감소했습니다. 개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3회전으로 연간 예상되고 매우 낮은 상태이고요. PBR은 79.15로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에코프로비엠 사업계획입니다. 본사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이산단로 100번지 홈페이지 2차전지의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양극 소재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니켈 함량 80% 이상인 하이니켈계 NCA 및 NCM 양극활 물질로서 고객사의 요구 조건에 따라 전기 자동차, 전동 공구,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13만 1,600원으로 1년 전보다 26.4% 상승했습니다. PBR은 7,915%입니다. 이렇게 79배나 됩니다. 장부 가격에 이렇게 높을 수가 있을까? 참 놀랍습니다. 5% 이상 주주는 에코프로가 40.84%고 에코프로의 최대 주주는 이동채 씨로 18.83%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4.54% 가지고 있는데 골드만삭스하고 메릴린치가 검색 당시에 눈에 띕니다. 스루프트 회계 손익 결과입니다. 매출 감소의 영업적자 감소 원인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1차 원인은 여기 매출 재료비가 마이너스 44%입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더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6%. 여기서 우리는 매출 재료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2차 원인은 운영경비 OE가 15.2%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적자는 못 벗어났지만은 58.1% 적자가 개선이 됐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 10억 1,300만 원이 더 손실이 났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도 우리가 영업손실 감소 원인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매출 원가율이 8.2% 하락했다. 매출 원가율이. 그리고 판매관리비가 9.7% 감소했다. 그래서 영업 손실이 78.9% 개선됐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원가 회계 손익은 2차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 원가가 어떻게 하락했습니까? 라고요.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우선 말씀드립니다.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제품 제공품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2,085억 원입니다. 연초보다 274억 원이 10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2025년과 2024년간의 재고 증가액을 별도로 산출했습니다. 왜냐하면 분기보고서의 비성분 데이터를 비공시하고 있으므로 가공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재고 증감액을 산출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재고 증감의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느냐, 그렇다면 올해 분석할 때도 이 WCI를 적용 여부가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매출이 38%나 줄었는데
재고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085억 원이나 크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또한 이 대목에서 저는 이 WCAI가 이게 전산상으로 관리되는 거라면은 제품 재고와 보관 재고와 제공 재고 분리된 것을 저는 통합해서 한 데이터로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거를 분석을 해서 그 가공 비율을 도출해 냈어요. 9.2%. 우선은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운영경비하고 분리 디커플링을 해서 그 다음에 총 제조비용을 산출해서 총 제조비용은 이 원재료 및 소모품 사용액에다가 가공비를 제가 여기서 도출을 했죠. 그래서 이 가공비율이 9.2%다. 이것을 2026년도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비성분 제품과 재봉품의 증감액이 19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면은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인데요. 재고자산 명세의 WCI의 증감액을 보면은 플러스 21억입니다. 그렇다면은 갭이 219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만큼 손익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전년도에 매출원가를 증가시켜서 증가가 돼가지고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역순으로 2026년도 가공비율을 10%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제조비용은 있는 데이터 가지고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10%라고 가정하면 가공비가 132억 원, 132억 원에서 판매관리비를 더한 것이 운영경비. 그래서 전체 운영비용에서 이 가공 운영경비를 뺀 것이 매출원가 재료비가 되겠죠. 이 매출원가 재료비에서 재고자산의 변동, 이게 증가할 때는 비성분은 마이너스로 표기됩니다. 그래서 원재료 사용액이 1189억 원으로 이렇게 역산으로 도출이 됩니다. 그걸과 원재료 사용액은 30.6%가 감소했고 그 다음에 전체 매출원가 재료비는 45.3%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15.2%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증감의 비교는 의미가 없겠고요. 3단계로 바로 넘어가서 비교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현금 흐름표 내용마저도 비공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뭔가 비교하고 싶은데 전혀 분석의 아주 핵심적인 데이터들은 다 빼버립니다. 분기 보고서에. 그래서 갭이 599억 3,300만 원이나 되는데 전년도에는 48억 원뿐이 안 되고요. 이것이 이 위로 올라간다면은 현금 흐름표에 의해서 재고자산 증감액은 현금이 599억 3,300만 원이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 해석이 됩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손 차이 10억 1,300만 원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비율 이것도 가정한 겁니다만은 10억 1,300만 원이 검증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가 878억 원, 직원 수가 27명이 줄었습니다. 1192명, 연간 평균 임금은 7,370만 원이었습니다. 노동 생산성 1.2로 42.6% 떨어졌는데 노동 분배율은 4.6%가 증가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외주 가공비 70.3% 증가했었고 지급수수료 15% 감소했고 운반비가 77.2%나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요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은 전체 재고자산 증가액 2025년도 할 때 요것은 맞아 떨어지는 거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요 재고 회전율이 2.3회 전 예상이 됩니다. 크게 떨어지고요 재고를 왕창 증가시켰기 때문에 스루프율은 8.13% 상승했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영업구매평가지표로 채권 매출 채권 수금 속도 1.2회 전, 매입 채무 지급 속도 1.3회 전인데 전년 1분기보다 확 떨어졌습니다.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수금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금 버퍼율이 83.5%나 됩니다. 다른 기업체 분석에서도 견해를 얘기했지만은 현금 버퍼가 충분했는데 수금 속도가 느리다. 이 경우는 공급 유형이나 횡령 사건이 나는 경우가 대체로 이런 기업에서 많이 나더라. 여기 한번 아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드퐁 ROI 자본회수율 마이너스 1.9%입니다. 2.2% 개선됐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회전율은 하락했고 스루프율은 상승했기 때문에 분식회계인 개연성 가정을 세우고 이를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하락을 가정했는데 반증을 하려면은 상승을 해야 된다는 거로 나오죠. 그러면 그거를 반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냐? 이 전기차 그 양극물질 하는 데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뭐 분석을 할 재미를 못 느낍니다. 니켈, 코발트, 리튬이 되는데 그 원재료 매입액이 4,963억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성분에서 도출한 원재료 사용액은 1,189억 원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재고로 묶였다는 얘기냐? 원재료가 이게 연결 구매액인지 그런 것도 불분명합니다. 제품 가격 추이, 정보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하여 주요 제품에 대한 가격 변동 추이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참고적으로 니켈은 비철금속 나머지 코발트나 리튬은 알 수가 없지만은 니켈은 상승은 했어요. 상승을 했지만은 다른 거는 모르죠. 내렸는지 그것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뭐 딴 물질도 들어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증을 해주고 싶은데 데이터가 없어서 반증이 불가능합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봅니다. 적자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매출 목표로 세워봅니다. 운영경비 1 더하기 300% 산식에 의해서 이 스루프율로 나누면 6,310억 원을 할 것 같다. 그리고 매출 재료 비율로도 똑같이 요거는 335%를 적용합니다. 여기 338%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은 이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손익분기점이 달성 가능하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전년도에도 적자였기 때문에 매출 예측을 한다면은 1조 1,200억을 해야 되는데 실제 결과는 9,649억 원이었습니다. 16.1%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2026년도 계획할 때 좀 줄여야 되겠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손익분기점 도달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6,310억을 하더라도 손익분기점 도달 시기는 13.1개월이 걸린다.
그렇다면 1년 내에 이 매출액도 달성을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전년도에는 14.4개월이라서 이 1.3개월 그 앞당겨지긴 합니다만은 불가능하죠. 그렇다면은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죠. 연내 달성 가능한 목표액이 어떻게 될 거냐. 우선은 이 물량상으로 1 더하기 300%는 그대로 일단 더 보고 판매 가격을 올리는 거로 0.8%, 25% 스루프율을 이렇게 했을 때 매출 달성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딱 12월 달로 5,800억을 하면은 딱 그 1년 내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이게 이 매출 재료비도 이것은 이미 여기서 줄인 거나 마찬가지죠. 0.8%. 그래서 스루프 쪽에서는 금기시되어 운영비용 5%, 1,529억 원을 1,452억 원까지 어떻게 줄일 수 있겠냐. 그러면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5,811억 원이 나옵니다. 이럴 때 또 저기 변동된 그 손익분기점은 12월 달에 거의 같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더 매출을 더 빨리 해가지고 재고 회전율이 2.34 회전이었는데 2.5 회전, 6.8%더 노력을 한다면은 매출 금액이 6,195억 원이 돼서 운영경비가 1.7%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흑자로 27억 3,900만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낼 때, 이럴 때 손익분기점은 11.2개월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12월 한 달 동안은 조금 좀 싸게 해가지고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거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원가 회계 일단 300% 해가지고 재고가 5% 줄었을 때 하고 재고가 5% 증가했을 때 이렇게 기준으로 세워가지고 매출 원가를 각각 산출해 봐야 되고,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좀 싸게 팔아도 목표이익은 손익분기점은 나온다. 그래서 영업에서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부풀림 견적, 조금 많이 안 올리고 역부풀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진 제로로 했을 때 62만 8천 원, 이거 원 단위로 얘기해 보죠. 그러면은 그런데 58만 원의 스루풋은 팔겠다고 얘기해, 이게 실현 가능한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때 매출 원가율은 92.9%로 팍 올라가 버립니다. 역시 또 영업 적자고요. 그러면은 스루풋처럼 6,195억 원을 할 수 있을 때 영업이익이 손익분적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원가 회계의 고민거리죠.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계속 입력을 해봅니다. 매출 원가율을 내려보는 거죠. 그럼 9.4%를 내렸을 때 손익분기점이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매출 원가율이 9.4% 내려야 BEP가 된다면 재고를 더 생산할 거냐. 지금도 계속 재고를 늘렸는데도 적자였거든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을 극단적으로 줄 것이냐, 직원 수를 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태어나죠. 근본적으로는 매출 단가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경쟁이고 아무래도 중국산하고도 경쟁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입장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58만 원에 팔았을 때 스루풋은 12,000원 적자, 원가 회계에는 재고 감소 시에는 58,000원 적자, 재고 증가 시에는 38,000원 적자인데
이 판매 단가를 61만 9,540원으로 인상시켰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스루폿은 2,739억 원 흑자인데 원가 회계상으로 그 손익분기점으로 다달을 내면은 매출 원가율을 83.5%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원가 회계 사고방식으로는 적자 전환을 위한 의사결정이 수월할 수가 없습니다. 슬프 사고방식으로 어쩔 수 없이 오이 감소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으나 흑자를 위한 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즉 슬프 상승을 위해서 원가 회계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즉 매출원가 산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일단 재고 증감 이런 게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58억 5,800억 이상 매출을 못 올린다고 할 경우에는 역으로 생산을 감소시킬 경우 영업적자가 좀 적게 영업적자가 난다. 5% 추가 생산을 한다면은 거의 반 이상 적자가 늘어난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덤핑을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여기에, 덤핑한 만큼 바로 그 적자가 크게 늘어납니다. 합계로 684억 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업 생산 갈등 매출 원가 산식이 원인이다, 이렇게 제가 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매출 원가 산식이 원인이다. 이걸 AI한테 가르친다면은 아마 손익계산서를 다른 거로 합시다, 이렇게 의견이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생산 중단 보유 재고에서 추가 판매 조건과 매출액 불변이라는 마지막 극단적인 상황에서 생산 감소 조건을 의사결정에 사용해야 된다고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하 그 자료들은 그 템플릿 자료들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